이 이야기는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끝났어야 합니다. 알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오빠한테 죽도록 얻어맞았거든요. 힘없는 이 아이는 살려달라고 빌면서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. 근데 그게 하필 함정이었어요. 벼랑 끝. 오빠는 매일 100번씩 쪼아대도 안 죽으니까 아예 동생을 벼랑 밖으로 밀어버리기로 합니다. 더 소름 끼치는 건 옆에 있던 엄마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웅장한 알프스 산맥이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. 매서운 바람이 사계절 내내 산 사이를 훑고 지나가죠. 그리고 그 겹겹이 쌓인 봉우리 위 새파란 하늘 아래, 여기가 황금 독수리들이 대대로 살아온 터전입니다. 대형 맹금류답게 이 녀석들은 집 위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고릅니다. 무조건 절벽 꼭대기, 뷰 하나는 끝내주죠. 5일 전 42일간의 포란 끝에 드디어 알을 깨고 나온 새끼가 있었습니다. 수컷인 첫째는 부부가 올해 낳은 첫 새끼였고요. 반면 암컷인 둘째는 어딘가 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. 알 껍질은 이미 깨졌는데 좀처럼 그 밖으로 기어나오진 못했어요. 그렇게 꼬박 이틀, 깨진 알 속에 갇힌 채로 이틀을 버텼습니다. 끝없는 발버둥 끝에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. 근데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맞닥뜨린 게 고산지대의 그 살벌한 환경이었습니다. 이게 이 어린 암컷의 인생 첫 번째 관문이었던 거예요. 두 새끼 모두 부모의 보살핌은 똑같이 받습니다. 하지만 늦게 태어난 여동생한테는 훨씬 잔인한 문제가 하나 기다리고 있었어요. 황금 독수리의 세계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. 늦게 깬 새끼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선천적으로 더 약합니다.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가 두 새끼의 운명을 이미 갈라놓은 거죠. 인간 세상으로 치면 장남 장녀가 뭐든 먼저 차지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. 새끼들이 태어난 후 엄마 독수리는 앞으로 15일 동안 한 발짝도 안 떨어지고 곁을 지킵니다. 산에 쌓였던 눈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 알프스 산맥에도 다시 생기가 돕니다. 봄이 온 거예요. 사냥감도 많아지는 시즌이죠. 부모 독수리 입장에선 이 시기를 놓칠 수 없습니다. 열심히 사냥해서 새끼들 먹여야 하니까요. 이때쯤 먼저 태어난 오빠는 벌써 15일이 됐습니다. 난간도 없는 둥지안을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탐색합니다. 새끼들 식성이 점점 좋아지면서 아빠 독수리는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립니다. 조금이라도 더 많은 먹이를 물어오려고요. 근데 이 아빠 사냥 실력은 확실한데 새끼 먹이는 건 아직 좀 서투릅니다. 그 사이 두 새끼 사이엔 벌써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약한 여동생은 먹이를 받아먹는 것조차 좀처럼 적극적이진 못해요. 안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. 그냥 몸이 너무 약했던 겁니다. 오빠는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일부러 여동생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. 안 그래도 약했던 여동생은 그렇게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.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이때쯤 엄마 독수리는 드디어 새끼들 곁에 계속 붙어있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런데 둥지에 단둘이 남겨진 두 새끼는 순식간에 서로를 향해 죽고 죽이는 싸움을 시작합니다. 오빠는 동생한테 곧장 다가갑니다. 그리고 있는 힘껏 쪼아대기 시작하죠. 이대로 가면 여동생은 상처가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절벽 밑에선 여우 한 마리가 군침을 삼키고 있었죠. 엄마가 사냥해서 돌아와도 오빠는 동생 괴롭히는 걸 전혀 멈추지 않습니다. 딱 하나, 오빠가 멈추는 순간이 있다면 둥지에 먹이가 보일 때뿐이었어요. 그제서야 여동생은 겨우 숨 돌릴 틈을 얻습니다.
근데 이 오빠 동생만 괴롭히는 게 아니었어요. 먹이를 주러 온 부모한테까지 덤벼듭니다. 먹이를 제대로 못 받아 먹은 여동생은 갈수록 더 약해져 갑니다. 최악의 여름, 알프스가 한여름에 들어서면 천둥과 번개도 점점 잦아집니다. 독수리 부부한테는 이게 꽤 골치 아픈 문제예요. 날씨는 위험하고 사냥감 찾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나가야 합니다. 먹여 살려야 할 새끼들이 있으니까요.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날씨가 좀 나아졌을 무렵 둥지를 지키던 엄마는 끝내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. 그 순간 엄마는 직감했을 겁니다. 남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요. 짝을 잃은 엄마의 하루하루는 훨씬 고달파집니다. 쉴 틈도 없이 혼자서 계속 사냥을 나가야 합니다. 새끼 둘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. 독수리들이 6주쯤 됐을 때 몸집은 이미 겨드랑이, 아니 날개 밑까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. 검은 깃털로 바뀌어 가고요. 이 무렵 힘이 넘치는 오빠는 둥지 안에서 날개를 힘차게 퍼덕여 보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그때 세찬 바람이 하늘에서 몰아쳤습니다. 오빠는 그 바람에 휩쓸려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. 사냥에서 돌아온 엄마는 새끼 한 마리가 사라진 걸 발견합니다.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이내 상황을 알아차렸을 겁니다. 그리고 그날부터 엄마는 모든 정성을 여동생한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. 늘 오빠한테 치이고 늘 군주려야 했던 이 아이가 이제는 먹이 전부를 독차지하게 된 거예요. 누가 정해놓은 순서였을까요? 태어난 순서, 타고난 몸. 그게 뭐였든 결국 하늘로 날아오른 건 이 아이였습니다. 가장 약했던 존재가 결국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. 자연은 냉정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뜻밖의 결말을 선물하기도 하나 봅니다.